이제부터 올해 세법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다른 자격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이제 이걸 잘 보셔야 올해 시험 볼 때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령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험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타 시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자, 법률 예전에는 범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 단서를 딱 써. 단 이것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시행령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단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넘어간 부분들을 대폭 문제를 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알려줬잖아요. 분명히 조금 더 세밀하게 문제가 나온다 올해. 주의해라. 한 번 시험 패턴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률에 연결된 법률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그 대통령령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요걸 문제로 막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타셔야 돼.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상호 비교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서로 비교가 필요한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두 개를 한 문장에다 두 개를 썼어. 원칙을 쓰고 예외를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개 지문 속에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혼용해서 한 지문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알아서는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되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양쪽에 딱 서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 지문이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길어진다며 와. 자,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 유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특히 경제학에서 그럼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관련된 문제 유형하고 세법도 그렇지만 모든 유형이 수능 세대 시험 문제 유형으로 바뀌어서 박스에다 자료를 주어지고 이 박스를 분석해서 밑에 걸 찾아 도출해내라는 형태의 문제로 싹 바뀌었어요. 수능 형태로 모든 고시를 수능 형태로 바꾸겠다 해놓고 올해부터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러면 민법에 박스 문제가 조금 더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민법의 박스하고 중개사법 박스 문제가 그다음에 부동산 학개론도 박스 유형으로 많이 전환될 가망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 출제 유형을 활용해서 종합 문제 형태로 변형해서 출제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인데 그거를 한 지문으로 쓰는 거, 2개 지문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봐요. 등록면허서에서 등록 우리 다 배웠잖아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등록면허세 등록이지만, 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봐요. 양쪽에 비교하는 지문이잖아요. 원래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은 등록면허세고 취득은 취득세잖아요. 그런데 포함한다 이렇게 해놨어.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취득세로 가고 못 물리는 것은 등록면허세로입니다. 못 물리는 거 몇 개가 있었는가요? 4개. 그 넷 중에 하나 낼 거라 했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놨네. 지금까지 이런 유형은 없었어요. 이렇게 딱 앞에 뒤에를 혼용해버린 거. 또 봐요. 취득세에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며 또 끊었네.
그리고 상속을 옛날에는 여기 1번 여기 2번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상속은 상속 계실입니다. 맞았네. 그냥 요거는 틀렸고 요거는 맞았어요. 또 있네. 자, 또 비거주자의 납세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시험에 나올 거라 했잖아요. 비거주자의 납세제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하되 또 끊었네. 하되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에는 뭘로 가라?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라. 틀렸네. 비거주자니까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또 그다음 또 있네. 제척 기간에 시효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또 끊었네. 그다음에 소멸 시효에는 시효의 중단 정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맞았네. 여기는 틀리고.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는 도저히 못 풀게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보다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뭘 하냐면 작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약간 더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납세자가 정보통신 납세자가 우리가 신고서를 인터넷상으로 제출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거 있잖아요. 납세자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럼 전송하면 되죠.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을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다. 자, 도달주의다. 그러면 정부가 과세 여기 또 끊었네요. 내가 하는 거 정부 하는 거 두 개를 비교했네. 정부가 송달할 때는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서류를 확인할 때다 저장됐을 때다. 저 틀렸네요. 저장됐을 때. 두 개를 앞에 거 뒤에 거를 옛날에 요거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을 두 개를 한 지문으로 묶어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더 많이 하도록.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없네. 시간이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게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게 한 6개 나왔어요. 그중에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로 인용이 돼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올해도 그 계산 유형이 우리 중개사 시험 유형으로 또 변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계산 유형들은 다 대비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인가? 자, 단순 암기보다는 종합적인 흐름 위주로 가는 이야기. 흐름 위주. 자, 그러면 문제를 흘러간 앞에 딱 단순히 이것만 외우지 말고 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성립은 취득할 때지만 확정은 신고할 때네. 그러니까 순서를 앞에 뒤에를 한 개만 볼라가지 말고 연결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종합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나중에 뒤에 걸 못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상호 비교되는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딱 두 개가 비교가 나오면 요거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이렇게 된다. 반드시 그 두 개를 비교해야만 비교해서 한 지문으로 연결해 놔버리니까 비교 개념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 분석을 할 때 그 지문을 그냥 단순히 읽지만 말고 요게 어디 것하고 연결되는가를 확인할 거. 자, 지문은 반드시 한 지문이 아니라 두 개의 지문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를 내버리니까 그 지문 분석을 하되 단편적으로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지문을 읽으면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지문은 또 이렇게 되네. 그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지문들끼리는 서로 묶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수능형 문제를 대비해서 박스 형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더 키워주시라는 거. 박스형의 문제가 올해 아마 그 세법은 계산 문제가 전부 박스형이지만 다른 문제들은 박스형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으로 나오는 시험들이 있었어요. 문장으로 나온 시험들은 거의 수능 형태로 박스 안에다가 사례를 주어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밑에 걸 풀어내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수능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시험도 패턴이 약간 작년부터 2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제 3년째가 되니까 우리도 많이 수능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강의할 때도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면 분명히 저거 저렇게 나오면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의고사도 그렇게 내줘요. 자, 모의고사도 제가 이런 형태로 모의고사를 5월 달에는 이런 형태로 모의고사를 다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5월 달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